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찬란했던 제국, 로마. 그 이름만으로도 웅장함과 영원함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이 막을 내리던 순간 그 마지막 황제의 자리에 앉아있던 인물이 고작 10대 초반의 이름 없는 소년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의 이름은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 어쩌면 그의 이름은 로마의 건국자 로물루스와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합쳐놓은 그야말로 로마 그 자체를 상징하는 듯했지만 역사는 왜 이 소년을 그토록 허무하게 잊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비극적인 순간, 찬란했던 로마가 어쩌다 이토록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종말을 고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선 한 소년 황제의 운명은 어떠했는지 그 깊은 메시지를 함께 찾아가 보려 합니다. 서기 5세기, 서로마 제국은 이미 쇠락의 그림자에 짙게 덮여 있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빛바랜 유물처럼 남아있을 뿐 제국의 곳곳에서는 혼돈과 불안의 기운이 감돌았죠. 황제의 자리는 마치 회전목마처럼 잦은 주기로 바뀌며 권력 다툼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한 황제가 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폐위되거나 암살당하는 일은 다반사였고 이는 제국의 권위를 뿌리째 흔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경 너머에서는 게르만족, 훈족 등 수많은 이민족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 로마의 영토를 잠식해갔습니다. 그들의 거친 발굽소리는 로마인들의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죠. 로마의 상징인 콜로세움과 포rum은 여전히 웅장했지만 그 위에는 세월의 먼지와 함께 제국의 쇠락을 알리는 쓸쓸함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태로운 시기에 한 야심가가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서로마 제국의 실질적인 군사령관이자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던 오레스테스였죠. 그는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보다는 좀 더 교묘하고 안정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어린 아들을 황제로 옹립하는 것이었죠. 서기 475년 소년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는 겨우 10대 초반의 나이로 서로마 제국의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로마의 시작과 끝을 동시에 상징하는 듯했죠. 화려한 보라색 망토와 금빛 월계관은 소년에게 너무나도 버거워 보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 모든 상황이 꿈결 같거나 어쩌면 어른들의 복잡한 놀이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황제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의 눈빛에는 권력의 무게보다는 불안과 혼돈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아버지 오레스테스는 어린 황제를 내세워 모든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궁정의 그림자 속에서 제국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군대를 움직였습니다. 마치 꼭두각시 인형을 조종하듯 아들의 이름으로 로마를 통치하려 했죠. 하지만 로마의 군대는 이미 게르만족 용병들로 채워져 있었고 이들의 충성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위태로운 것이었습니다. 제국의 국경 곳곳에서 들려오는 야만족의 침입 소식은 끊이지 않았고 내부적으로도 귀족들의 파벌 싸움과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더 이상 하나의 단단한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실타래처럼 엉켜버린 혼돈 그 자체였죠. 이 모든 상황을 어린 황제 로물루스는 궁정의 높은 곳에서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황좌는 화려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제국의 운명은 마치 벼랑 끝에 선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 오레스테스의 권력 장악은 결국 허상에 불과했음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아들을 황제로 옹립한 후 제국의 모든 정책과 군대 운용을 독단적으로 이끌었죠. 하지만 그가 의지했던 군대의 주력은 이미 로마인이 아닌 게르만족 용병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들의 충성은 오직 보상에만 반응하는 위태로운 것이었고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모래성 같은 것이었죠. 오레스테스의 독선적인 통치는 로마 귀족들 사이에서도 불만을 샀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이 용병 집단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로마를 위해 피 흘려 싸워온 게르만족 용병들은 이제 더 이상 명예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피와 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 반도 내의 토지 분배를 요구한 것이었죠. 하지만 오레스테스는 이들의 간절한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전통과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야만족에게 이탈리아의 땅을 내어줄 수 없다고 못 박았죠. 자신의 힘과 로마의 위용이 아직 건재하다고 착각했던 그의 오만함은 결국 제국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정적인 실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용병들 사이에서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게르만족 용병대장 오도 아케르였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략과 통솔력으로 오레스테스의 거부에 분노한 용병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우리가 피 흘려 지킨 땅을 왜 가질 수 없는가? 그의 외침은 동요하던 용병들에게 강력한 불씨를 던졌죠. 병영은 순식간에 불만과 분노로 들끓는 용광로처럼 변해갔습니다. 용병들은 더 이상 오레스테스의 명령에 복종할 이유를 찾지 못했죠. 이 모든 경랑의 한가운데 어린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는 궁정의 화려한 벽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황자는 장식물에 불과했으며 그의 권위는 이름뿐인 허상이었죠. 마치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배 위의 선장처럼 그는 절망적인 현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 전역에서는 오도 아케르를 따르는 용병들의 봉기가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는 이제 거대한 폭풍의 눈앞. 그리고 그 폭풍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서로마 제국을 덮쳐왔습니다. 오도 아케르가 이끄는 게르만 용병들의 거대한 물결은 마치 둑을 터뜨린 강물처럼 이탈리아 반도를 휩쓸었죠. 불과 몇 주 만에 그들의 칼날은 가장 견고하다고 여겨지던 라벤나의 성벽마저도 무자비하게 부수고 수도를 함락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과거 찬란했던 로마의 영광은 이제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배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오도 아케르의 군대가 물밀듯이 밀려들어오자 한때 서로마의 실질적인 권력자였던 오레스테스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방비 상태로 붙잡혔고 그의 운명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결정되어 버렸죠. 기원 후 476년 8월 28일 오레스테스는 플라켄티아에서 오도 아케르의 명령에 따라 처형당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황제로 옹립하며 제국의 운명을 쥐락펴락했던 그의 야망은 이토록 비극적이고 갑작스러운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인물의 퇴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허상뿐인 권력 뒤에 숨어있던 서로마의 마지막 버팀목이 무너져 내렸음을 알리는 충격적인 신호탄이었죠.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 소식은 궁정의 화려한 감옥에 갇혀있던 어린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에게도 예외 없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겨우 16살도 채 되지 않은 소년이었고 제국을 지탱할 어떠한 실질적인 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황제라는 이름은 그에게 거대한 부담이자 족쇄에 불과했죠. 오도 아케르는 라벤나를 장악한 지 며칠 후 9월 4일 마침내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를 찾아갔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제국의 마지막 황제와 새로운 지배자가 마주하는 순간이었지만 그 장면은 결코 영웅적이지 않았을 겁니다. 오도 아케르는 어린 황제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황제로서의 삶을 끝내고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었죠.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보라색 황제 망토를 벗고 머리에 얹어있던 제국의 상징인 황제관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순간 그는 더 이상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오도 아케르에게 넘겨준 것은 단순히 몇 조각의 의복과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 1200년 동안 이어져 온 로마 제국의 장대한 역사와 명맥 그 자체였죠. 오도 아케르는 이탈리아의 새로운 통치자가 되었지만 자신을 황제로 칭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로부터 넘겨받은 서로마 제국의 모든 황제 휘장과 상징물들을 동로마 제국의 황제 제논에게 보냈습니다. 이 행위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로마 제국이라는 독립적인 정치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제국의 유일한 계승자는 동로마뿐이라는 선언이었죠. 기원 후 476년 서로마 제국은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로마 건국 신화의 시조인 로물루스와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합친 듯한 이름을 가졌던 마지막 황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제국의 종말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폐위는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찬란했던 고대 로마 문명이 막을 내리고 중세시대라는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렸음을 알리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거대한 제국은 한 소년의 쓸쓸한 퇴장과 함께 너무나도 허무하고 비극적인 방식으로 마지막 숨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제국의 황혼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을 테죠. 그 쓸쓸한 퇴장 이후 어린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의 삶은 과연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역사는 그에게 어떤 운명을 허락했을지 궁금해지죠. 놀랍게도 새로운 권력자 오도 아케르는 전 황제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로물루스에게 상당한 연금을 지급하며 이탈리아 남부 캄파니아 지방의 유서 깊은 루쿨루스 빌라로 유배를 보냈죠. 한때는 제국의 최고 권력자 자리에 앉았던 소년이었지만 이제 그는 황제의 화려한 자리에서 내려와 한 명의 평범한 귀족으로,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초라하고 익힌 존재로 여생을 살아가야 했죠. 찬란했던 제국의 이름 아래 잠깐 빛났던 그의 존재는 그렇게 역사의 무대에서 쓸쓸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이후 삶에 대한 기록은 놀라울 정도로 희박해서 역사가들은 그가 6세기 초까지 생존했을 것으로 추정할 뿐 정확히 언제 어디서 생을 마감했는지는 알 수 없죠. 광대한 제국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그의 이름은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모래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고스란히 사라져버린 듯 보입니다. 이 소년 황제의 폐위는 단순히 한 개인의 권좌 이탈을 넘어섭니다. 서기 476년, 이는 서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멸망을 상징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약 1200년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유럽을 호령하며 인류 문명의 찬란한 꽃을 피웠던 로마 제국이 이토록 허무하고도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마지막 막을 내린 것입니다. 물론 제국의 쇠퇴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에 걸친 내부 분열과 잦은 야만족의 침입, 그리고 끊이지 않던 경제적 혼란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불가피한 결과였죠. 하지만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의 폐위는 그 모든 기나긴 쇠퇴 과정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가장 극적이고 상징적인 장면으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대 세계의 종언을 알리고 중세시대라는 완전히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거대한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로마법과 로마 문화가 유럽 전역에 미쳤던 강력한 영향력은 점차 희미해지고 게르만족 왕국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정치적, 사회적 질서를 구축하기 시작했죠. 유럽 대륙은 더 이상 하나의 거대한 제국 아래 통합되지 못하고 수많은 작은 왕국들로 파편화되며 혼돈과 함께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동로마 제국은 비잔티움 제국으로 그 명맥을 굳건히 이어갔지만 서유럽은 로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문화와 정체성을 찾아가는 길고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던 것이죠.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은 로마의 건국시조인 로물루스와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합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다시 한번 제국의 영광을 드높이라는 무거운 기대가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역사의 거대한 아이러니 속에서 오히려 제국의 종말을 상징하는 비극적인 이름이 되어버렸죠. 한낱 어린 소년의 나약하고 무기력한 운명은 거대한 제국의 몰락이 얼마나 허무하고 때로는 비극적일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그의 쓸쓸한 퇴장은 권력의 덧없음과 문명의 취약성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뼈저리게 일깨워주는 듯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비극을 넘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과 질문을 던져줍니다. 과연 권력은 영원할 수 있을까요? 찬란했던 거대한 제국도 언젠가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 역사의 순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되지 못했던 마지막 황제의 쓸쓸한 퇴장은 역사의 아이러니와 인간의 유한함을 되새기게 하는 역설적인 여운을 남깁니다. 어쩌면 그의 잊힌 이야기가 가장 강렬하게 로마의 몰락을 대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마 제국의 종말은 분명 하나의 거대한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지만 이는 동시에 중세 유럽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제국의 빈자리를 채우고 자신들만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 했던 여러 세력의 등장은
이제 또 다른 격동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